안녕하세요. 정글북의 북마존입니다. 얼마 전 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5를 보니 내년에도 아보아, 즉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향하는 가늘고 길게 살자는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힘드니까 알아서 포기한 결과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가늘고 길게 사느니 차라리 짧고 굵게 살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분이 해당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 수준이기에 인상이 깊었는데요. 오늘은 그 장본인인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님의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에 담긴 인생 철학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책을 읽어보니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김성근 감독의 모습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야구 잘하고 소속팀을 몇 번 우승시킨 명장이며 제일동포 출신이고 감독 시절에 선수들 혹사해서 커리어를 일찍 끝낸 장본인이라는 이야기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 책을 다 읽고 보니 사실도 제대로 모르면서 얼마나 근거 없는 비방과 기사들이 난무했는지 알겠더군요.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 탓하고 지적질하는 인간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원래 책을 한 번에 소개하려 했는데 함께 나누면 좋을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테마를 구분한 후에 세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1941년생으로 올해 82살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제1교포로 중1 때 아버지가 열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7남매를 홀어머니가 부양하느라 매우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야구를 하긴 했지만 실력도 평범했고 취미 수준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바람에 프로 진출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원래 우익수로 뛰다가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투수로 전환하게 됩니다. 고교 졸업반 시절에는 제일동포 학생야구단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때 한국에서라면 야구로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한국행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 덕분에 제일교포 북송 사업을 이용해 온 가족이 북한으로 떠나려던 계획이 취소되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김성근 감독이라는 인물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1960년 부산동아대학교에 입학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중퇴한 후 일본으로 돌아가서 사회인 야구단에서 뛰게 됩니다. 1961년에는 한국교통부 실업야구단에서 뛰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합니다. 1962년 기업은행 야구단 소속으로 노이트 노런 경기도 기록하고 다승 공동 2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어깨의 부상으로 고생하다가 1968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기업은행 야구단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하던 1964년 12월 김성근 감독은 일본 거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본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이라 영주 귀국을 하면 가족, 지인들과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운이 따랐는지 영주 귀국 2달 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본 왕래가 가능해졌지만 당시 한일 관계를 감안해보면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 변신한 후에는 마산상고, 충암고, 신일고 등 고교 야구팀 감독을 거쳤고 1984년에야 오비베어스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프로야구에 입문합니다. 팀을 계속 옮기면서 2000년까지 별다른 성적을 못 내다가 2002년에 와서야 LG 트윈스에서 준우승을 하고 SK 와이번스로 자리를 옮겨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승 3번, 준우승 1번을 기록하며 한국 프로야구계에 확실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김성근 감독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선수 혹사와 지독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 혹사에 대해서 나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이나 김성근 감독을 싫어하는 야구팬들입니다. 정작 혹사를 당했다고 지목되는 선수들은 오히려 사석에서 김성근 감독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성근 감독과 가장 오래 야구를 함께한 정근우는 그를 아버지라고 존경을 표시할 정도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김성근 감독의 지독한 훈련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프로의식을 다잡을 수 있었고 프로야구계에서 다시 뛸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고 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자기 보신이나 이익을 위해서 선수들을 혹사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판단하면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산상고 감독 시절부터
그의 훈련은 지독하기로 유명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산상고 야구부원들이 다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이 시절을 회고하면서 김성근 감독도 감독 초보라 의욕만 앞서고 방법을 잘 몰라서 밀어붙인 결과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진심은 선수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 훈련비를 대느라 집까지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미래를 위해 자기 사비, 더구나 집까지 판 사례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 있나요? 현재 높은 인기를 누리는 최강야구 프로그램에서도 야구에 대한 김 감독의 진심과 열정은 여전합니다. 그의 책에도 나오지만 야구 실력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약점을 보완해서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 감독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최강야구 소속 아마추어 선수들의 프로 입단을 돕기 위해 추석 연휴에 개인 훈련을 도와주고 몇 시간씩 펑고를 쳐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82살이면 본인 몸 가누기도 힘든 나이인데 손잡벌되는 제자들을 위해 몇 시간씩 펑고라니요. 제자들과 야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감독의 좌우명은 일구이무입니다.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는 뜻으로 공 하나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좌우명입니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에 기회를 붙잡으려면 항상 준비된 자세로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부상으로 은퇴한 후 기업은행에서 도장 찍기와 복사만 하는 상황에서조차 성실하게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눈여겨본 기업은행 감사가 마산상고 야구부를 맡아달라고 해서 다시 야구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김성근 감독은 선수들에게 철저한 프로 의식을 주문합니다. 프로로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한다는 의식은 버리고 기술을 훔치든 연습을 더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영업자가 절대로 20대 알바를 쓰지 말라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김성근 감독의 말과 맥락이 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늘고 길게 살려고 훈련도 거르고 어깨도 아끼려 하지 말고 굵고 짧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잠재 능력이 개발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자기 길이 아니니 노선을 바꾸어 다른 인생을 찾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근 감독은 시행착오가 많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고 말합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했다는 건 많이 도전하면서 자기 길을 만들어갔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야구 인생을 60년의 시행착오라고 정의합니다. 실패를 겪으며 시행착오 속에서도 계속 시도했기에 프로야구 지도자가 된 지 25년 만에 우승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는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3핏에 도전하던 2009년 코리안 시리즈에서 SK는 7차전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 끝에 나지완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기아에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최태원 회장은 김성근 감독에게 잘했다고 격려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의 에이스인 김광현과 포수 박경환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포를 떼고 경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재임 3년 동안 우승 2번에 준우승 1번이었으니 말이죠. 김성근 감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프로라면 이겨야 하는데 이유가 어떻든 치고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더 열받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이었는지 SK는 다음 해에 다시 우승하게 됩니다. 김성근 감독은 야구 기술보다도 마인드셋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 잘한다고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프로로서 제일 위험한 것이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는 것이라며 경고합니다. 고양 언더스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대부분 방출당했거나 언드래프트였던 선수들에게 처음 한 말이 과거를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의미 없다. 중요한 건 과거를 실패로 끝내느냐, 시행착오로 바꾸느냐의 선택이다. 2007년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코리안 시리즈를 벌이고 있을 때에는 2차전을 진 상태였습니다. 2차전을 다 지고 역전 우승한 전례가 없었기에 언론과 야구 전문가들 모두 두산의 우승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김성근 감독은 생각의 전환을 맞게 됩니다. 2번 졌지만 아직 괜찮지 않나?
벌써 2번 졌다는 생각과 아직 2번밖에 안 졌다는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생각 덕분이었는지 SK는 3차전부터 내리 4연승을 거두고 4승 2패로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김성근 감독은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상식을 벗어나라고 강조합니다. 남과 똑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승부에서 이기느냐는 겁니다. 김성근 감독은 자신의 인생을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쌍방울 감독 시절 김성근 감독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투수를 혹사한다거나 번트만 되는 재미없는 야구를 한다거나 한 경기에 투수 9명을 쓴다는 식의 경기 운영 때문이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비상식적인 운영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쌍방울이 유난히 8, 9회에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1점 차 패배도 많았던 거죠. 잔루 상황도 많았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생각해낸 해결 방법은 번트를 통한 짜내기 득점과 투수를 집단으로 투입하는 벌떼 야구였습니다. 결국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성근 감독의 비상식은 빛을 보았습니다. 부임 전인 91년부터 95년까지 6위 1번, 7위 1번, 꼴찌 3번이던 팀 성적은 부임 후 2년 동안 3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운영해서 지느니 비상식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기는 게 진정한 프로라는 김성근 감독의 생각에 그저 감탄할 따름입니다. 김성근 감독이 최강야구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프로그램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강야구가 예능 프로그램이라도 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생긴 겁니다. 김 감독의 한마디가 느슨했던 선수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출연 대가로 돈 받잖아. 그러면 프로답게 최선을 다해 이겨야지. 감독의 한마디에 박용택이나 정근우 같은 고참들도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그 결과 최강야구는 시즌 3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능으로 설렁설렁했다면 지금의 최강야구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삶의 철학에 대한 김성근 감독의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속독하지 마시고 천천히 단락과 주제별로 읽으면서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고민하며 읽는 게 좋습니다. 읽고 실천하기에 따라 지금까지 변변치 않은 성적을 냈던 여러분의 인생도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